네, 바로 이제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완 아나운서가 선수 라인업 소개 딱 해줬는데요. 먼저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 익숙한 얼굴이고 아주 든든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늘 백인엽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오늘 좀 신입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백인엽 매니저 의견을 들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 선배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조범수 매니저가 선배 역할을 이제 맡아줘야 되거든요. 자,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부터 함께하는 백인엽 매니저한테 선배로서 앞으로 스치면 상한가는 이렇게 임해야 된다. 뭐 한마디 해줄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치면 상한가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지 이 스치면 상한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편된 스치면 상한가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한번 좀 잡아보고 우리 백인엽 매니저님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범수 매니저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조범수 매니저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스치면 상한가 좀 이렇게 임해라. 저한테 조언, 훈수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훈수들 뿐이 아닌데 누구한테 훈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잘 해오셨던 우리 강한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같이 다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월수팀 벌써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좀 신입생의 입장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입생으로 들어온 만큼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죠. 좋은 종목 발굴하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수익률 대회도 수익률 대회지만 여러분들한테 성장주의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진수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백인엽 매니저가 또 그쪽에 관해서 펀더멘탈 상당히 잘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 바로 이슈들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를 준비했는지 봤더니 이 AI를 둘러싼 치열한 한판 승부라고 아까 소개를 했거든요. 마침 방금 전에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상무부에서 이제 얼마나 보조금을 받는지 확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AI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같이 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의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고 제가 지난번 방송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이슈를 설명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반도체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이슈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보조금보다 훨씬 더 확대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한 8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이 받게 된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내용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어떤 공장을 짓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첨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또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단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선단 공정 관련된 4나노 미만의 반도체를 미국에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나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미나이 프로 1.5를 출시를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라마3를 몇 주 내로 출시한다라고 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GPT-4를 근래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때 또 GPU를 많이 또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프랑스의 오픈 AI라고 불리는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가
새로운 AI 모델 Ferret UI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Ferret U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AI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XAI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죠. 테슬라의 CEO가 그록 1.5를 출시를 했고요. 그록에 대한 학습을 5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거기에서 GPU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밝혔고 GPU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바로 HBM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GPU에 HBM이 없으면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Q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AI 검색 시스템인데 이게 한국의 이 데이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대 남자의 옷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바로 추천도 해주고 이걸 네이버 쇼핑과 연계해가지고 구매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뭐 성수동의 맛집을 검색해 달라고 AI 서비스한테 요청을 하면 맛집도 검색해주고 이 맛집에 고기가 어떤 부위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열해진 AI 경쟁에 또 반도체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를 또 설명을 드려보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한화 규모로 59조의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170억 달러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좀 확대를 했어요. 한화 규모로 88조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미국의 패키징 공장 5조 규모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존은 15년간 202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까지 135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고 했고 메타는 올해 말까지 GPU를 35만 개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 H100이 현재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수조 규모 이상의 구매가 또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펀더멘탈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제 장이 마감할 때쯤 또 SK하이닉스의 전망치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전망치를 43%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기존의 영업이익을 1조 원대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게 2조 3천억 원 이상 갈 것이다 라는 SK 또 증권의 리서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이 되는 4월 말 또는 5월쯤 되면 반도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실적 잘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을 또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AI가 사람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AI를 만들어서 챗봇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저한테 딱 맞는 AI를. 우리가 사람이 이제 잘 까먹잖아요. 잘 까먹고 사실상 지난 100년 동안 보면은 컴퓨터 같은 기억 장치가 없었으면은 발전을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 전에 뭐 자동차도 없었고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었잖아요. 네. 우리가 까먹는 사람이 있지만 컴퓨터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 100년 동안 스마트폰도 나오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컴퓨터로는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AI가 그 효율성을 좀 달성을 해줄 것이다라고 미국에선 또 보고 있고요. 우리 시간은 또 우리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일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잠도 자고 먹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저는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배경 자체는 AI는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투자 포인트를 또 살펴드리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HBM6 사이드 인스펙션을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동안에는 한미반도체가 HBM TC 본더향 장비 쪽만 납품을 했고 최근에는 마이크론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검사 장비예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된 특허가 가장 또 많거든요. 검사 장비까지 진출한다라는 것은 이제 HBM은 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로만 2천억이 넘는 수주를 받았고 그게 다 상반기에 인식이 될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30에서 38% 추정하면 그것만 해도 뭐 600억에서 900억 이상이 추정이 되는데 검사 장비 라인 추가되죠. 마이크론 향으로도 나오죠.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뭐 1,000억, 2,000억 수준이 아니라 2,000억, 4,000억 수준까지도 봐야 되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근래 현대차증권에선 목표 주가가 2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영업이익 6천억 정도 되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40조거든요. 네. 네, 한미반도체는 10조 원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스치면 상한가에서 이야기 드렸고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반도체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HBM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고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선당 공정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은 후공정을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1,600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네. 작년도에 580억 대비해서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거고 2025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90억이에요. 이런 종목들 후공정을 또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의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열 관리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까지 반도체 투자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HBM 그리고 후공정을 또 맡겨줄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AI 당연히 이제 반도체로 귀결이 되겠죠. 이 안에서도 이제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액침 냉각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앞서 그래도 삼성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하나로 하면은 8,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보면은 TSMC보다 조금 적은 양이거든요. 이거 네. 내일 시장 그리고 이거 미국 지금 선물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좀 네. 호재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한화 규모로 59조를 투자하는데 TSMC와 보조금이 큰 차이가 안 나요. TSMC는 거의 88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셔야 될 투자 포인트는 디자인하우스 이제부터는 진짜로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미국에 짓는 게 파운드리기 때문에 네. 이걸 설계를 위탁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코아치아 뭐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그쵸. 같이 보시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오늘 빠졌는데도 이오테크닉스, 뭐 PSK, 뭐 PSK 홀딩스 이런 애들은 이런 종목들은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사실 한 3월부터였죠.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후공정으로만 좀 시세가 쏠려서 그런 건가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이거 실적 언제 나오지 하면서 이게 주가가 좀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상승률로 보면은 그만한 섹터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디자인하우스는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이유가 기존의 반도체는 모놀로직, 단일 칩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기존의 디자인하우스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칩을 적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이게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자율주행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디자인하우스의 수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거고 네. 향후 전망까지 본다면 거의 독과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앞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뭐 가온칩스 등 비롯한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뭐 이제 패키징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넘버원, 액침 냉각 포함해서 가장 넘버원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가장 넘버원 섹터는 HBM이죠. HBM. 네, 한미반도체가 가장 넘버원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접근을 해도 정말 괜찮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시장에서 접근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는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뭐 곡물이면 곡물, 원자재면 원자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슈는 이제 코코아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코코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코코아의 한 75%를 차지하는 게 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이 유럽 쪽 아래쪽에 있는데 가나랑 코티드부아르 쪽에서 코코아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코코아 가격이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올해 연초 대비로도 142.6%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여러분들 이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로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아프리카 쪽에 그 가뭄이랑 이제 병충해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랑 설탕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이제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26.6%가 상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부담감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 쪽에서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뭐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코코아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코아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연초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지만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판가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 종목들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품 판가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 이제 지난 2022년 2월 24일이었죠. 그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던 곡물 가격이 옥수수, 밀, 대두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우리 한 8월 달쯤부터인가요? 국내 라면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 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랐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라면 업체 중에서 1위 업체인데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가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 영향으로 주가도 쭉 우상향 상당히 한 1년 정도 우상향 길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이제 라면 생산 업체 중에서 3위 업체인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 중반부터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판가를 한번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 이제 제품 판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인상하게 되면 그 이후에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제품 올렸던 판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랑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코아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여름을 앞두고 빙그레 같은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에서 빙그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에도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코코아이기 때문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지금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빙그레 외에도 이제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지난 1월 달에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2월 달부터 꾸준히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하더라도 레고캠 바이오의 실적이 연결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연결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큰 부담감이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지금은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코코아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총선 이후에 바로 물가 상승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된 다음에는 제품 판매 가격이 충분히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수급이 지금 반도체랑
최근에 반도체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 미용 의류 기기 쪽으로 소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굳이 식품 업체들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연속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향후에는 이들 기업이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보자면 예전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러시아에서 그 유연탄을 이제 공급해서 받았는데 그때 유연탄도 적정 수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유연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레미콘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시멘트 업체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코코아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라면 과거 2022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 전쟁 때 보여줬던 사이클만큼 한 1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코코아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이쪽에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신 거는 뭔가 이제 곡물 쪽을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빙그레, 오리온, 좀 음식료 관련주로 빠져서 투자하는 건 지금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아까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네. 꾸준히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식품 관련 종목들은 사이클을 타면은 한 1년 정도 꾸준히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제품 판매 가격 인상한다라는 이슈가 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때 레벨업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쯤에 코코아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이슈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사료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리온도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실적과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레벨업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는 백인현 매니저가 봤을 때 연속성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그쵸. 그리고 뭐 화장품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정세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눈길을 돌려볼 섹터가 저는 이제 식품 쪽이라고 보고 있고 뭐 식품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미용 의류 기기 관련 종목도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반도체는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반도체는 올해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예. 하지만 다른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신다라면 식품 쪽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좀 시장 보면은 반도체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 안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한 3월부터 해서 시장 보면은 소외된 섹터에서 꼭 한 번씩 두드리거든요. 거기서 바로 뭐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엔터면 엔터 그리고 뭐 소외됐던 섹터 뭐 그때 네이버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반도체 외에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포트에 가져가면 음식료는 상당히 좀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상승이 큰 코코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조범수 매니저 이슈입니다. 바로 불붙은 중동 화약고 이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에너지에 대한 건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로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었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좀 써드리려고 합니다. 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는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무런 일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확전이 된다는 시나리오.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예. 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중에 자 그럼 기사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시면은 오늘 중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복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보고 지금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오늘 그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 종가에 또 보합까지 넘어갔고 삼성전자도 아래 꼬리 말고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개수만 따지면은 그래도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 1,380원이 넘어갔다는 점도 꼼꼼히 좀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장 초반에 이스라엘이 이르면 이번 15일자 기준으로 공격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문가 평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첫 번째로는 이란이 지금 상황 내에서 체면을 어느 정도 차렸다라는 평가가 있고 두 번째 다른 쪽의 평가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부분이 완전히 모든 태세를 다 갖추고 진행한 게 아니다. 보시면은 드론 공격도 진행이 됐는데 드론이 무려 포격 이후 3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직접적으로 타격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공격을 받은 거니까요. 아이언돔에 대해서 이번에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평가도 있는 만큼 아직도 불이 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도 그럼 에너지주들은 어떤 흐름이 흘러갈 것이냐라고 네. 보시면은 지금 당장 원유 선물을 보시면은 85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85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소식이 나와도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유가 주봉입니다. 현재 네. 85불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냐? 월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와 에너지주의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의 제가 전략 비축료 관련된 모습도 항상 보여드렸었죠. 네. 미국 전략 비축료가 1985년도 수준보다 못되게 지금 부족하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전략 비축료를 비축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가격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경우 막을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다시피 일단 경기는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이번 시나리오가 만약에 전쟁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급등이냐 아니면은 일부 조정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에너지, 뭘 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입니다. 글로벌 이제 펀드 섹터별 이제 흐름인데 네. 맨 위에 지금 혼자서 지금 저기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있는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예. 저게 뭐냐? 테크입니다. 테크, 반도체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반도체도 결국에 만약에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힘을 강하게 받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고 맨 밑에는 뭐냐? 초록색으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펀드 자금 흐름이 아직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악재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에 대한 펀드 자금 흐름이 더 강하게 올라온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펀드 자금 흐름이 약간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상반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중요한데 네.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지금 현재 가격 내로 1,380원이 넘어갔습니다. 1,380원이 넘어가고 지금 원자재들도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과 관련된 포인트를 살짝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고환율 수혜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그 좋은 종목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떨까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시장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에너지, 반도체, 방산 아니면 자동차 이 섹터별로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 올라가는 것도 맞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데 어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이제부터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무조건 포트를 맞춰야 한다. 이미 변동성이 강해진 상황이고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낮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포트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악재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악재가 제가 아직 안 끝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조정 구간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한번 그래도 완전히 지우면은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들 WTI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브렌트유가 130달러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니까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지금 뭐 에브리띵 랠리라고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배드 시나리오 두 가지로 조범수 매니저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하고 수출하고도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조범수 매니저님? 근데 에너지랑 수출이랑 엮어서 이야기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유가가 올라가면은 결론 쪽에 쇼핑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쇼핑 비용과 연계된 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는 것보다는 완전히 그냥 각계로 개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해운 쪽에서 악재적인 흐름이 나와서 해운 운송 비용이 올라간다면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수출 국가입니다. 네. 수출 국가라는 점을 항상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그래서 포트 내 종목을 많이 늘리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 뭐 오히려 좀 포트를 좀 축소해가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식료품에 대한 반도체 다음 세컨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를 지금 포트에서 안 갖고 가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전략인데 세컨 옵션으로 에너지 전략 통한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전략은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에너지 전략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반도체나 내지는 시장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랬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제 언제냐면 걸프전입니다. 걸프전. 걸프전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시 미국에서 대통령일 때인데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박스권으로 갇혔던 때입니다. 그때도 SK 하이닉스나 반도체들은 우상향을 이어갔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못 갔습니다. 근데 미국장이나 다른 증시들을 보셨을 때는 그때는 에너지주랑 반도체가 다 같이 갔어요. 그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일단은 엽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 반도체는 좋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당장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 선택해야 될 거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범수 매니저님. 에너지 보면 어디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되게 질문이 저한테 많으시네요. 네, 아니, 이쪽도 어려운 섹터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종목을 듣고 아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종목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들이 좀 많지만 아무래도 저는 구리를 가장 탑픽으로 꼽는 구리. 편이긴 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 물론 활용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경기까지 갑자기 확 올라와 버린다면 구리 가격은 더 빠르게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 각국의 생산국과의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함께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도 우리도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구리나 이런 쪽들은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구리는 좀 계속해서 보시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구리가 그래도 가장 좀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